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9월까지 다 아파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동시호가 구간 지나가고 있잖아요. 2600선 아래에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핑퐁장을 앞두고 있어서 뭐 수급 연속 당연히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점도 압니다만 지금 뭐 전반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섹터의 건강함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중국, 일본 연일 시끄럽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상황을 바라봐야 할지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 뭐예요?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어떡하죠? 네. 수급도 녹록치 않고 좋아진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불변이 없는데 단기적으로 다양한 이슈들 속에서 한국 증시가 아직은 외국인의 매수가 터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큰 매크로적인 이슈부터 먼저 살펴본다면 뭐 리포트 나온 것 중에 제목을 미중의 빅컷이 만났을 때라는 리포트가 있어서 저도 공감이 돼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이 50bp 금리 인하를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이 지준율을 50bp 인하를 했습니다.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금리 인하 사이클은 시작됐고 이것이 침체냐 아니면 보험적 인하냐라는 것에 두고 나서 매크로를 하나하나씩 짚어 가보고 싶은 상황이고 그 과도기 안에 이제 우리 증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부터 좀 가슴 아픈 이야기는 미국은 그 하나를 콕콕 매크로를 찍어보는 걸 지수 최고치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최바닥에서 하고 있으니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금리 인하는 시작됐고 매크로가 어쨌든 또 자금이 시장에서 투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크로 변수, 물가지표를 포함한 매크로 변수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크게만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유동성,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시장과 통화정책의 시장은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매크로가 안 좋을 때 주가가 오르는 bad is good이라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2007년도에 중국이 돈을 막 뿌렸을 때는 중국 뭐 실업률 경제 지표가 박살이 날 때마다 증시가 막 급등을 보였었습니다. 왜? 돈 또 풀어내겠네. 금리 인하 또 하겠네. 이것이 지금 시장의 완연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현상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만한 것이 대전제인데 지금 이러한 것을 전제로 아시아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좀 특히 아시아 증시가 좀 각계전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나는 좋아. 연착륙일 것 같아. 만약에 조금 더 불편하다면 금리를 또 더 인하할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룰루랄라의 지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중국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준율만 인하한 것이 아니라 재정까지도 때려부어서 미국이 팬데믹 때 한 걸 보고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직접 가게에 꽂아주는 이제 저소득층 가게에 직접 꽂아주는 소비 유발 정책을 쓴다라는 것 충분히 앞으로 중국 스타일상 될 때까지 한번 돈을 풀어보자라는 이슈도 맞지만 단기적 상승폭과 그것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이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달아둔 채 오늘까지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본은 좀 좋다 말았습니다. 일본과 한국 증시를 좀 얘기해 봐야 될 텐데 일본은 총리 리스크지 않습니까? 그 리스크가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때 상당히 매파적인 사람이야라는 것과 금융소득세를 내겠다라는 우리나라랑 똑같은 금투세죠. 이것에 대해서 세율을 높이겠다라는 이 부분이 경합됐었을 때 오늘 뭐가 악재야라고 했었어 판단해 본다면 엔화가 얌전하게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일본 증시도 세금 때문에 두드러 맞은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앞장서서 우리 증시가 금요일 증시는 이제 일본도 2% 후반대 올랐고 중국 3% 올랐을 때 우리 증시가 반드시 올랐어야 되는데 우리 증시만 고꾸라졌었던 이유는 상법 개정을 검토해서 금투세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금요일 날 나왔었거든요. 상법 개정까지 손을 대가면서 이게 열흘 만에 할 수 있는 검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해가면서라도 금투세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이슈가 결국은 시가에서 지켜내지 못했던 조그만 불안감이 장 막판에는
이제 흘러내려가는, 요즘은 뉴스에서 금투세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장이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악재로 이제 좀 주가가 반영이 좀 금요일은 우리나라만 억울한 하락이 있었는데 주말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는 유예가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고 지금 우리 증시에서 지금 방금 나온 뉴스가 10월 4일에 이르면 4일. 이르면 4일에 발표하겠다, 결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요일 날 우리에게 악재로 반영되었었던 상법 개정을 통한 이 얘기는 없는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스탠스를 취했다라는 것은 적어도 유예다라고 판단해 봤었을 때 장 막판에 그래도 바이오가 좀 올라오면서 시장에 바이오가 가장 많이 좀 타격을 맞았었던 섹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시그널과 의미는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진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조금 내심 빠르게 결정 내주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방송에서 금투세를 언급하는 마지막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데서 힌트를 얻어본다고 한다면 코스닥이 좀 유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바이오를 선두로 한 다시 한번 종목군들의 섹터가 활기를 띨 수 있을 만한 시장을 이번 주 막판에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르면 4일쯤 네. 다시 금투세 관련한 민주당 얘기가 또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이 진짜 마지막 얘기였으면 좋겠고 유예론에 좀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시장.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좀 내렸던 쪽에서의 반등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은 많아 보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차장님과 함께 인사이트 담긴 개별 관심 종목 중심으로 투자 아이디어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오늘 살펴볼 종목 또 KCC부터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KCC요? 어떤 좀 의외죠? 네. 모멘텀 있을까요? 맨날 방송에서 똑같은 시황 얘기하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조선 얘기하는 거 지쳐가지고 이런 섹터가 아닌 종목군들에서 기대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 해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말에 종목 공부를 좀 하고 뭐 지금 적극적인 매수 추천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시야를 좀 넓혀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취지로 종목군들을 뽑아오는 것을 이 시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C 여러분 다 아시는 페인트 만드는 그 회사, 폴리실리콘 그 회사죠. 실리콘 생산업체. 실리콘이 50%, 도료가 26%, 건자재가 14%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조선 쪽 조은이 이제 도료 부분이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해서 중국도 지금 재정 투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건설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내수 경기를 만들어내야 될 때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목적이 결국 이쪽을 피해갈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한 켠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좀 시야를 넓혀두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제로 실리콘 사업부가 작년 2분기부터 적자 전환해가지고 지속 적자가 폭이 확대되었었는데 올해 1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되었고 거기서 이제 종목별로 마진 개선이 일어나면서 수익성이 이제 개선이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료 사업부는 지금 조선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계속적으로 견조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었고요. 건설 경기는 지금 솔직히 지금까지는 안 좋았었거든요. 앞으로의 기대감이었는데 그 건축법 강화에 따라서 이제 좀 거기에 들어가는 무기단열재 등 이러한 것들이 수요가 많이 땡겨지면서 그쪽 부분에서 건자재 쪽도 굉장히 좀 뚜렷한 실적이 좀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이제 발을목을 잡고 있었던 실리콘 사업부마저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증권가의 추정치로서는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는 영업이익 최고치가 사상 최고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 PBR 0.4배면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 거기에 이제 삼성물산과 HD 한국조선이랑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업황도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데 밸류업과 관련된 기대감까지도 이제 이거는 플러스 알파 금상첨화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KCC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좀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좀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종목으로 갖고 와 주셨고, KCC 지금 뭐 사실 밸류에 있어서도 부담 없는 구간에 있어서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일 M&S요. 네. 사실 삼성전기 그 초소형 전고체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또 제일 M&S도 같이 얘기 나눠 가면서 흐름이 네. 나왔는데 앞으로의 추가 움직임에 있어서도 기대를 주고 계시는 부분이죠. 네. 2차 전지가 저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네.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만에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려고 맞아요. 이제 고개 들었는데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에코프로 BM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네, 조금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열리다 보니 이 회사가 이제 2차 전지라는 구성 물질을 이렇게 부셔서 섞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슬러리 만드는 과정 속에 그것을 믹싱 장비라고 하죠. 이것을 믹싱 장비를 주력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혼합해주고 구성 물질을 갈아서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능과 안정성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 중요도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2차 전지 올라올 때 같이 고개를 든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어떤 물질을 혼합해서 고르게 섞는 것이 앞으로 방산 쪽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해요. 포탄이라든가 포탄에 들어가는 장약 쪽에서 이 회사가 앞으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방산 쪽에 대한 기대감도 키워드로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점과 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공모가 22,2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종가가 13,250원이면 그들이 빠져나오려고 해도 물타기에서 올려놓고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이 뭐 실적 대비 절대 저평가 신규 상장 종목은 그렇게 밸류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자리에서는 2차 전지가 됐든 방산이 됐든 눈여겨봐서 한번 나의 타이밍을 노려보자라고 소개해드릴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네요. 공모가가 22,2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현재는 13,0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 이 믹싱 장비의 앞으로의 추가 활용성도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정리해봤고요. 오늘 또 궁금했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종목 중에 그래도 생존한 종목, 블루엠텍. 사실 위고비 출시가 이제 다음 달 15일로 잡혔고 뭐 여기에 60% 유통 담당일 것으로 전망된다가 블루엠텍이잖아요. 그럼 완전히 이제 비만 쪽 수혜 대장은 블루엠텍으로서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건지 추가적으로도 괜찮다라고 우리는 더 점수를 줘야 하는 구간인 건지 확인받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은 도망갈 이유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직전에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것에 대한 기업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네. 비만 치료제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저는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유통을 담당하게 됐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한 호재이면 틀림이 없고 앞으로 우상향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리스크는 이 사실을 모든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대응 전략만 세우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저의 대응 전략은 지금은 충분히 바이 앤 홀드 전략이 가능한데 종가 기준 오늘 시가를 맞아요. 예, 예. 마지막 그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종가를 앞으로 계속 지켜주는가 여부? 아니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 오늘 오늘 시가. 시가가 다음에 그날의 종가 기준으로 네. 오늘의 시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꾸준히 들고 가는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해 알겠습니다. 봅니다. 오늘의 시가 22,900원 계속해서 지지하는지를 체크해보자로 저희 앞으로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 사실 최근 들어서 얘기 많이 나오는 쪽이기도 해요. 뭔가 이슈 있을 때마다 잘 튀우고요. 어떻게 보세요? 디스플레이 전공정 그죠? 검사 장비 업체죠. 삼성과 이제 중국향을 양쪽 날개를 다 갖고 있어서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디스플레이 업종이 엄청난 고성장 밸류를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씩 이제 우호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어쨌든 중국에다 공장을 뭐 이제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그것에서 다음 세대 라인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과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과 관련된 키워드를 함께 접목시켜 봤었을 때 뭐 제가 앞단에 두고 적극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딱히 올라간 것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밸류 부담감이 없는 종목으로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으로서 앞단에다 놓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입니다. 은근히 좀 잘 가고 있어서요. 리파인이요. 짧게 네. 부탁드릴게요.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요. 네. 전세 담보대출을 신청하잖아요. 네네. 그 은행에서 권리조사 이거 대출해줘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아웃소싱 하는 회사입니다. 아.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매매라든가 그렇군요. 전세 대출을 예. 해야 될 때 이제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해서 규제를 막 해나가는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전세의 교체 수요라든가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서 은행 아랫단에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왜 이렇게까지 지금 이 시장 분야에서 야금야금 올라왔는지가 충분히 정황적 설명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 규제를 막 한다는 것이 리스크라고는 하지만 그 규제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사를 가야 되는 수요 자체를 막을 수는 예.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금리나 수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한켠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되리라 생각해 봤습니다. 네, 좋네요. 여러 가지 일정 그리고 네. 잘 참고하셔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내일 또 쉬지만 리프레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